2021년 9월 17일 밤 10시 23분 후난성 창사시 외로대학교 도서관 정문 CCTV에 한 여학생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포착됩니다. 검은색 백팩을 맨 천 샤오웬, 22살. 도서관을 나서는 천 샤오웬의 발걸음은 가볍고 자연스러웠습니다. 기숙사까지 거리는 단 500m. 걸어서 7분이면 충분한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천 샤오웬은 기숙사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그 짧은 구간 어디에도, 그 어떤 CCTV에도 천 샤오웬의 모습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90일 동안 중국 전역이 그녀를 찾았습니다. 경찰견 50마리, 수색대 800명, CCTV 3만 대 분석?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91일째 되던 날, 1200km 떨어진 윈난성의 한 폐가에서 천 샤오웬이 발견됩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증언은 중국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지금부터 그날 밤 500m 구간에서 벌어진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1년 9월 17일 후난성 창사시는 늦여름의 열기가 채 가시지 않은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외로대학교 교육학과 3학년 천 샤오웬은 오후 2시 마지막 강의를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왔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룸메이트 리메이는 주말을 맞아 고향인 광저우로 떠난 상태였습니다. 천 샤오웬은 침대에 누워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어머니 장칭위안으로부터 온 메시지였습니다. 샤오웬아, 밥은 잘 먹고 다니니? 다음 주 추석 때 집에 올 거지? 천 샤오웬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엄마, 걱정 마. 밥 잘 먹어. 추석 때 꼭 갈게. 천 샤오웬은 장칭위안과 아버지 천젠하의 외동딸이었습니다. 후난성 시골 마을에서 자란 천 샤오웬은 부모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자랐습니다. 대학 입학은 온 마을의 경사였습니다. 저녁 6시, 천 샤오웬은 학교 식당에서 간단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두부볶음과 쌀밥, 그리고 계란 수프. 평범한 저녁 식사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천 샤오웬은 기숙사로 돌아와 샤워를 했습니다. 머리를 말리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회색 티셔츠와 검은색 운동복 바지. 밤 7시 30분. 천 샤오웬은 책 3권과 노트를 챙겨 검은색 백팩에 넣었습니다. 교육심리학 시험이 일주일 남았습니다. 도서관에서 공부할 계획이었습니다. 기숙사 현관을 나서며 천 샤오웬은 관리실 아주머니 왕수펀과 마주쳤습니다. 샤오웬아, 도서관 가니? 왕수펀이 물었습니다. 네, 아주머니. 시험 공부하러요. 천 샤오웬이 밝게 대답했습니다. 너무 늦게까지 하지 말고 일찍 들어와. 요즘 밤에 혼자 다니는 거 위험해. 네, 알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천 샤오웬은 손을 흔들며 기숙사를 나섰습니다. 왕수퍼는 그 뒷모습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착하고 성실한 학생이었습니다. 언제나 예의 바르고 공부에 열심이었습니다. 밤 7시 45분. 천 샤오웬은 도서관 3층 열람실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창가 쪽 구석자리. 천 샤오웬이 늘 앉던 자리였습니다. 책을 펼치고 노트를 꺼냈습니다. 형광펜으로 중요한 부분을 표시하며 천 샤오웬은 집중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열람실의 학생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밤 10시, 도서관 안내방송이 울렸습니다. 도서관은 30분 후 폐관합니다. 이용자 여러분께서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 샤오웬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조금 더 공부하고 싶었지만 폐관 시간이었습니다. 책을 덮고 노트를 정리했습니다. 백팩에 모든 것을 넣고 어깨에 맸습니다. 밤 10시 20분. 천 샤오웬은 열람실을 나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1층 로비에는 아직 몇몇 학생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천 샤오웬은 도서관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밤 10시 23분. 천 샤오웬은 도서관을 나섰습니다. 정문 위 CCTV가 그 모습을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검은색 백팩을 맨 천 샤오웬.
휴대전화를 꺼내 화면을 확인하는 모습. 그리고 기숙사 방향으로 걸어가는 뒷모습. 이것이 천샤오웬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도서관에서 기숙사까지는 일직선 도로였습니다. 500m, 가로등이 밝게 켜진 캠퍼스 길. 하지만 천샤오웬은 기숙사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아무도 몰랐습니다. 500m 구간 어딘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2021년 9월 18일 토요일 오전 7시, 기숙사 관리실에 천샤오웬의 룸메이트 리메이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주머니, 샤오웬이가 전화를 안 받아요. 어젯밤에 기숙사에 들어왔나요? 왕수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젯밤 7시쯤 도서관 간다고 나갔는데 들어온 건 확인 못했어. 잠깐만. 왕수퍼는 출입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천샤오웬의 학생증 태그 기록이 없었습니다. 어젯밤 외출 기록만 있고 귀가 기록이 없었습니다. 리메이야, 샤오웬이 어젯밤에 안 들어온 것 같은데? 전화기 너머로 리메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네? 안 들어왔다고요? 그럼 어디 간 거예요? 친구 집에 간 건 아닐까? 샤오웬이는 절대 그런 애가 아니에요. 항상 연락하고 다니는데. 불안이 커졌습니다. 오전 8시, 왕수퍼는 천샤오웬의 방을 확인했습니다. 침대는 정돈된 상태, 책상 위에는 어제 사용하지 않은 교재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세면도구, 옷, 신발,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오전 9시, 리메이는 다른 친구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아무도 천샤오웬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젯밤 도서관에서 봤어. 10시쯤까지 있었는데. 교육학과 동기 류샤오팅이 말했습니다. 그 이후는요? 나보다 늦게까지 있었어. 내가 먼저 나왔거든. 오전 10시 30분. 왕수퍼는 학교 보안팀에 연락했습니다. 보안팀장 천리는 즉시 CCTV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도서관 정문 CCTV. 밤 10시 23분. 천샤오웬이 도서관을 나서는 모습이 명확히 보였습니다. 검은색 백팩을 맨 채 휴대전화를 보며 걸어가는 모습. 그리고 화면에서 사라졌습니다. 천리는 다른 CCTV들을 확인했습니다. 도서관에서 기숙사로 가는 길목에 CCTV 4대. 첫 번째 CCTV 도서관 앞 마이너스 천샤오웬 확인됨. 두 번째 CCTV 100m 지점 마이너스 화면 없음. 고장이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CCTV 300m 지점 마이너스 천샤오웬 모습 없음. 네 번째 CCTV 기숙사 앞 마이너스 천샤오웬 모습 없음. 천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100m 지점에 고장난 CCTV. 그 구간을 지나면 다시 CCTV에 잡혀야 하는데 잡히지 않았습니다. 오후 12시, 학교 측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창사시 공안국 예누 분국에서 형사 2명이 출동했습니다. 형사 류젠핑과 장샤오밍. 그들은 즉시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도서관에서 기숙사까지의 길. 500m 일직선 도로. 양옆으로 가로수가 늘어서 있었습니다. 낮에 보면 평범한 캠퍼스 길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오가고 자전거를 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가로등은 있었지만 어두운 구석이 많았습니다. 100m 지점 CCTV가 고장난 구간. 바로 그 구간 옆에 작은 숲이 있었습니다. 학교 조경용으로 조성된 작은 공원. 류젠핑은 그 숲을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여기 확인해 봅시다. 경찰은 숲을 수색했습니다. 낙엽, 나뭇가지, 벤치.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천샤오웬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후 3시, 천샤오웬의 부모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후난성 시골 마을. 전화를 받은 장칭위안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샤오웬이가 실종됐다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제부터요? 어떻게 된 거예요? 천젠하는 전화기를 빼앗다시피 하며 물었습니다. 어젯밤 도서관을 나선 후 기숙사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경찰이 수색 중입니다. 학교 관계자의 설명에 천젠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오후 5시, 천젠하와 장칭위안은 황급히 창사로 향했습니다. 버스로 4시간, 차창 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장칭위안은 계속 천샤오웬의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고객님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자동응답만 반복됐습니다. 밤 9시, 부모는 창사시 공안국에 도착했습니다. 류젠핑이 그들을 맞았습니다. 딸을 찾아주세요. 제발요. 장칭위안이 형사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CCTV를 모두 분석하고 있습니다. 류젠핑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CCTV 사각지대, 100m 구간, 그 구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단서가 전혀 없었습니다. 밤 10시, 경찰은 도서관 열람실에 있던 학생들을 모두 조사했습니다. 천샤오웬을 봤나요? 네, 봤어요. 늘 앉던 자리에 있었어요. 이상한 점은 없었나요? 아니요. 평소처럼 공부하고 있었어요. 모든 증언이 똑같았습니다. 평범한 밤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천샤오웬은 사라졌습니다. 500m 구간 어딘가에서 흔적도 없이 2021년 9월 19일 일요일 실종 2일째 새벽 6시부터 대규모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창사시 공안국은 50명의 경찰을 투입했습니다. 도서관에서 기숙사까지 500m, 그 주변 반경 2km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경찰견 5마리가 동원됐습니다. 천샤오웬의 옷에서 냄새를 맡은 경찰견들이 움직였습니다. 도서관을 출발, 100m 지점까지 경찰견들이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경찰견들이 한 지점에서 빙빙 돌기만 했습니다. 더 이상 전진하지 못했습니다. 담당 조련사 우페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냄새가 여기서 끊겼습니다. 바로 CCTV 사각지대 구간이었습니다. 류젠핑은 그 지점을 표시했습니다. 도로 옆 작은 숲 입구.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군. 장샤오밍이 말했습니다. 오전 10시, 캠퍼스 전체에 천샤오웬의 사진이 붙었습니다. 실종자를 찾습니다. 천샤오웬, 22세 여성, 키 162cm, 체중 50kg. 마지막 목격 9월 17일 밤 10시 23분, 도서관 정문, 학교 게시판, 식당, 기숙사 입구, 모든 곳에 사진이 붙었습니다. 학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샤오웬 선배가 실종됐대. 어떻게 캠퍼스에서 사라질 수가 있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공포가 퍼져나갔습니다. 오후 2시, 천젠하와 장칭위안은 딸이 사라진 길을 걸었습니다. 도서관에서 기숙사까지 500m, 장칭위안은 몇 걸음 걷다가 멈췄습니다.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샤오웬아, 어디 있니? 천젠하가 아내를 일으켰습니다. 그의 눈도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100m 지점, CCTV 사각지대. 천젠하는 그 지점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숲 입구, 어두운 나무 그늘. 여기서 뭔가 있었을 거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후 4시, 공안국 회의실. 류젠핑은 수집한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CCTV 분석 결과, 도서관 정문 천샤오웬 마지막 모습 확인 1023pm, 100M 지점 CCTV 고장 한 달 전부터 300M 지점 이후 천샤오웬 모습 없음. 경찰견 추적 결과 100M 지점에서 냄새 단절. 주변 CCTV 추가 확인. 캠퍼스 정문 밤 10시 11시 사이 이상 없음. 후문 폐쇄됨. 측면 담장 CCTV 없음. 증언 수집. 도서관 이용 학생 23명 조사 이상 징후 없음. 기숙사 학생들 천샤오웬 목격 못함. 경비원 2명 특이사항 없음. 류젠핑은 펜을 놓았습니다. 단서가 없습니다. 장샤오밍이 말했습니다. 100m 구간, 바로 그 지점이 열쇠입니다.
CCTV가 고장난 건 우연일까요? 류젠핑이 물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고장이었다고 했죠. 관리 소홀입니다. 아니면 류젠핑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누군가 그 사실을 알고 이용한 건지도 모릅니다. 밤 8시 창사시 공안국은 대대적인 CCTV 네트워크 분석에 돌입했습니다. 캠퍼스 주변 도로, 인근 상가, 버스 정류장, 지하철역, 모든 CCTV를 확인했습니다. 밤 10시부터 11시 사이 의심스러운 차량이 있는지, 수상한 인물이 있는지 분석팀 6명이 밤을 새웠습니다. 2021년 9월 20일 월요일 실종 3일째 새벽 4시 CCTV 분석팀의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캠퍼스 동쪽 200m 지점 작은 도로에서 의심 차량 포착, 검은색 밴, 밤 10시 35분경 느린 속도로 이동, 번호판이 흐릿하게 보임, 밤 11시 10분경 같은 차량이 빠른 속도로 빠져나감. 류젠핑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번호판 숫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의로 가린 것 같습니다. 분석 팀원이 말했습니다. 차량 추적 가능합니까? 어렵습니다. 시내 CCTV에서 같은 차량을 찾아야 하는데 오전 9시 수색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캠퍼스 주변 5km, 숲, 공터, 폐건물, 모든 곳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후 1시 웨이보에 천샤오웬 실종 소식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해시태그 외로 대학 실종 사건, 해시태그가 급상승했습니다. 500m 구간에서 여대생이 사라졌다. CCTV 사각지대를 노린 범죄, 캠퍼스도 안전하지 않다.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무서워요. 우리 학교도 점검해야 해요. 경찰은 뭐 하는 거예요? 빨리 찾아주세요. 공포가 확산됐습니다. 밤 10시 천젠하와 장칭위안은 호텔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장칭위안은 계속 천샤오웬의 사진을 보며 울었습니다. 샤오웬이가 무서워하고 있을 거야. 천젠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창사시의 불빛들. 어딘가에 딸이 있을 것입니다. 살아있기를, 무사하기를. 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2021년 9월 25일 토요일 실종 8일째 웨이보 해시태그 외로 대학 실종 사건은 1억 조회수를 돌파했습니다. 중국 전역에서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언론이 달려들었습니다. 창사 여대생 증발 미스터리 CCTV 사각지대의 비밀 500m 구간. 그날 밤 무슨 일이? TV 뉴스, 신문, 온라인 매체 모두가 천샤오웬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그리고 의혹이 시작됐습니다. 웨이보 계정 진실추적자 777이 글을 올렸습니다. 후난성에서 최근 5년간 실종된 젊은 여성 23명, 그중 발견된 사람 11명, 나머지 12명은 공안은 답하라. 이 글이 1만 번 리트윗됐습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인신매매 조직이 있는 거 아니야? 장기 밀매 아닐까? 여자들만 골라서 납치하는 것 같은데? 루머가 퍼졌습니다. 또 다른 계정 정의칼이 올린 글. 외로 대학 인근에 폐공장 3곳이 있다. 경찰은 그곳을 수색했는가? CCTV 없는 외딴 곳들이다. 이 정보는 사실이었습니다. 캠퍼스 동쪽 5km 지점. 오래전 문을 닫은 섬유공장 폐허들. 류젠핑은 즉시 수색팀을 보냈습니다. 오전 10시 경찰 20명이 첫 번째 폐공장에 진입했습니다. 녹슨 철문, 깨진 유리창, 먼지 쌓인 복도, 수색견이 건물 안을 돌았습니다. 경찰들이 방마다 문을 열었습니다. 낡은 기계들, 쓰레기 더미, 쥐들. 하지만 천샤오웬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폐공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공안국 브리핑룸. 류젠핑이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폐공장 수색 결과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천샤오웬은 어디 있습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현재 수사 중입니다. 인신매매 조직 연루 가능성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류젠핑의 답변은 신중했습니다. 하지만 언론은 달랐습니다. 다음 날 신문 헤드라인. 외로대학 실종 사건, 인신매매 조직 연루 의혹 경찰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수사 훈환성 여성 실종 사건 급증. 패턴 있나? 기사는 더욱 자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웨이보는 폭발했습니다. 역시 인신매매였어. 경찰이 인정한 거잖아. 다른 실종자들도 같은 조직이 아닐까? 공포가 확산됐습니다. 창사시 여성들은 밤에 외출을 꺼렸습니다. 대학가에는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외로대학교는 야간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경비원을 10명 증원했습니다. CCTV 100대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천샤오웨는 사라진 지 8일째였습니다. 2021년 9월 28일 화요일, 실종 11일째, 천젠하는 혼자 행동에 나섰습니다. 전단지 1만 장을 인수했습니다. 천샤오웬의 사진, 실종 당일 모습, 연락처, 딸을 찾습니다. 제보자에게 10만 위안 약 1,800만 원 보상. 천젠하는 창사시 거리를 돌아다니며 전단지를 붙였습니다. 전봇대, 버스 정류장, 상가벽. 손이 부르터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이 사람 못 봤어요? 행인들에게 물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못 봤어요. 대부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칭 위안은 웨이보에 매일 글을 올렸습니다. 샤오웨나 엄마야. 어디 있니? 제발 무사하기를. 엄마는 매일 기다릴게. 누가 우리 딸을 봤다면 연락해 주세요. 글마다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힘내세요. 꼭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경찰이 열심히 찾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위로뿐이었습니다. 실질적인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10월 5일 화요일, 실종 18일째, 창사시 공안국에 익명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윈난성 쿤밍시에 의심스러운 건물이 있습니다. 젊은 여성들이 갇혀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주소는 없었습니다. 단지 쿤밍시 동부공업단지 인근이라는 정보뿐. 류젠핑은 윈난성 공안국에 협조 요청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윈난성은 1200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곳까지 수사 범위를 넓힌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신빙성이 있습니까? 상급자가 물었습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류젠핑이 답했습니다. 윈난성 공안국의 협조를 기다리겠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윈난성 공안국의 답변이 왔습니다. 해당 지역 수색 결과 의심 건물 발견되지 않음. 또 막혔습니다. 10월 15일 금요일, 실종 28일째, 언론의 관심이 시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사건들이 터졌습니다. 뉴스는 다른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하지만 천젠하와 장칭위안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도서관에서 기숙사까지 500m. 샤오엔나. 장칭위안은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빈 거리에 메아리 쳤습니다. 밤하늘의 별들만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2021년 11월 20일 토요일, 실종 64일째, 창사시 공안국 수사팀은 지쳐 있었습니다. CCTV 5만 대 분석, 목격자 조사 300명, 폐건물 수색 50곳, 모든 노력이 허사였습니다. 류젠핑은 사무실에서 파일을 다시 펼쳤습니다. 천샤오웬 사건, 도서관 정문 CCTV 사진, 밤 10시 23분, 검은색 백팩을 맨 천샤오웬, 그리고 100m 지점에서 끊긴 흔적. 뭘 놓친 걸까? 류젠핑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검은색 밴, 밤 10시 35분 목격, 밤 11시 10분 빠른 속도로 이동, 번호판이 가려진 차량. 류젠핑은 그 차량 추적 파일을 다시 꺼냈습니다. 시내 CCTV 네트워크 분석. 그 배는 창사시를 빠져나갔습니다. 고속도로 진입, 방향 남쪽,
그리고 흔적이 끊겼습니다. 남쪽, 류젠핑의 눈이 지도로 향했습니다. 창사에서 남쪽, 광시성, 윈난성, 윈난성. 그의 머릿속에 한 달 전 익명 제보가 떠올랐습니다. 윈난성 쿤밍시 동부공업단지 인근. 류젠핑은 윈난성 공안국에 다시 연락했습니다. 한 달 전 수색 결과를 다시 확인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수색했습니까? 쿤밍시 동부공업단지 주변 3km 반경입니다. 공업단지 내부는요? 일부 가동 중인 공장들만 확인했습니다. 폐공장은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관할 구역이 복잡해서. 류젠핑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다시 수색해 주십시오. 폐공장 중심으로요. 12월 1일 수요일. 실종 75일째. 윈난성 쿤밍시 공안국 수색팀이 출동했습니다. 동부공업단지. 낡고 오래된 공장들이 늘어선 지역. 그중 폐쇄된 공장이 7곳. 수색팀장 자오밍이 팀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한 곳씩 철저히 수색합니다. 놓치지 마세요. 첫 번째 폐공장. 옛 플라스틱 제조 공장.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자물쇠가 녹슬어 있었습니다. 경찰이 문을 부쉈습니다. 건물 안은 어두웠습니다. 먼지와 곰팡이 냄새. 수색견이 건물을 돌았습니다. 반응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공장도 마찬가지. 네 번째 공장. 옛 의류 제조 공장. 3층 건물. 외벽이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정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자오밍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손전등을 켰습니다. 1층 홀. 낡은 재봉 틀들. 쓰레진 천 조각들.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가 길었습니다. 양쪽으로 방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방. 빈 공간. 두 번째 방. 깨진 유리창. 세 번째 방.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다른 방들과 달리 문이 온전했습니다. 자오밍이 문을 열었습니다. 순간 그가 멈췄습니다. 방 안. 창문이 판자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바닥에 담요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석에 물병과 빈 식품 포장지들. 여기 누가 있었어? 자오밍이 말했습니다. 팀원들이 달려왔습니다. 방 안을 조사했습니다. 담요 및 손톱 자국이 있는 나무 바닥, 벽에 작은 글씨, 구해주세요. 희미하게 새겨진 글자. 자오밍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3층도 수색합니다. 3층으로 달려갔습니다. 계단을 오르는데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드리는 소리. 똑, 똑, 똑. 저기! 팀원이 소리쳤습니다. 3층 끝방.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밖에서 자물쇠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자오밍이 자물쇠를 부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 어둠 속에서 누군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그 모습을 비췄습니다. 깡마른 여성. 헝클어진 머리. 찢어진 옷.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자오밍이 사진을 꺼냈습니다. 천샤오웬의 사진. 당신, 천샤오웬 맞습니까?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네. 목소리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오밍은 즉시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발견했습니다. 천샤오웬 발견. 2021년 12월 1일 오후 3시 27분. 윈난성 쿤밍시 동부공업단지 폐의류 공장 3층. 실종 75일 만에 천샤오웬이 발견됐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2021년 12월 1일 오후 4시 쿤밍시 제1인민병원 응급실. 천샤오웬이 들것에 실려왔습니다. 의료진이 달려들었습니다. 혈압 9060, 맥박 미약, 심각한 탈수 상태. 간호사가 외쳤습니다. 링거가 꽂혔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씌워졌습니다. 의사 왕리화가 천샤오웬을 진찰했습니다. 체중 38kg.
원래 50kg에서 12kg 감소. 몸 곳곳에 멍과 상처, 손목과 발목에 밧줄 자국. 왕리화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장기간 감금과 폭행의 흔적입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한 영양실조, 탈수, 비타민 결핍, 왼쪽 갈비뼈 금이 간 흔적. 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오후 7시, 천샤오웬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병실에는 자오민과 간호사만 있었습니다. 천샤오웬이 눈을 떴습니다.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하얀 천장, 링거줄, 병원 냄새. 여기가 어디예요? 천샤오웬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병원입니다. 안전해요. 간호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천샤오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요? 정말 안전한 거예요? 네, 정말입니다. 경찰이 당신을 구했어요. 천샤오웬이 흐느꼈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오후 8시, 자오밍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천샤오웬 씨,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습니까? 천샤오웬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천샤오웬이 입을 열었습니다. 천샤오웬의 증언. 2021년 9월 17일 밤 10시 23분. 도서관을 나선 천샤오웬은 기숙사로 걸어갔습니다. 휴대전화로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10시 23분. 기숙사까지 7분. 충분히 통금 전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100m쯤 걸었을 때 작은 숲 옆, 갑자기 뒤에서 손이 나왔습니다.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천샤오웬은 숲속으로 끌려갔습니다. 2명의 남자, 얼굴은 마스크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천샤오웬의 팔을 비틀었습니다. 다른 남자가 주사기를 꺼냈습니다. 조용히 해. 다치기 싫으면. 차갑고 낮은 목소리. 주사가 팔에 꽂혔습니다. 천샤오웬의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깨어났을 때 어둠이었습니다.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몸을 움직이려 했습니다. 손과 발이 묶여 있었습니다. 차 안이었습니다. 덜컹거리는 진동, 엔진 소리. 몇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천샤오웬은 끌려 나왔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방에 던져졌습니다. 문이 잠겼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샤오웬은 울었습니다. 다음 날,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로 보이는 남자. 흉터가 있는 얼굴. 이름이 뭐야? 남자가 물었습니다. 천샤오웬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웃었습니다. 말 안 해도 돼. 어차피 중요하지 않아. 넌 이제 상품이야. 상품? 그래. 팔릴 거야. 좋은 값에. 천샤오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인신매매? 들어봤지? 내가 그 대상이야. 남자는 물과 빵을 던졌습니다. 먹어. 죽으면 안 되니까. 문이 다시 잠겼습니다. 천샤오웬은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납치됐다. 인신매매 조직에.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물과 빵만 주어졌습니다. 화장실은 방 안의 양동이. 남자들이 가끔 들어와서 천샤오웬을 확인했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내 사진을 올렸어. 구매자를 찾는 중이야.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천샤오웬은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창문을 열려 했습니다. 판자가 박혀 있었습니다. 손톱으로 긁어봤습니다. 판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벽에 글을 새겼습니다. 구해주세요. 희망은 없었지만 그래도 새겼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구매자를 찾았어. 내일 이동한다. 어디로요? 거이저우성. 산골 마을. 거기 남자가 널 샀어.
아내로 천샤오웬의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싫어요. 안 돼요. 선택권은 없어. 남자가 나갔습니다. 천샤오웬은 필사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탈출할 방법. 밤이 됐습니다. 남자들이 술을 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층에서 웃음소리. 천샤오웬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조용히 리듬을 타며 또, 또, 또. 혹시 누가 들을까? 혹시 경찰이 올까? 희미한 희망. 그리고 다음 날 경찰이 왔습니다. 자오밍은 천샤오웬의 증언을 기록했습니다. 그 남자들 몇 명이었습니까? 4명이요. 리더로 보이는 사람, 그리고 3명. 얼굴을 기억합니까? 리더는 기억해요. 흉터가 있었어요. 왼쪽 뺨에. 자오밍은 몽타주 작가를 불렀습니다. 오후 10시, 천샤오웬의 증언을 바탕으로 몽타주가 완성됐습니다. 흉터 있는 남자, 40대 후반, 짧은 머리. 자오밍은 이 몽타주를 전국 공안국 데이터베이스에 조회했습니다. 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왕다슈, 46세, 전과 3범, 인신매매, 감금, 폭행, 2019년 출소 후 행방불명. 바로 이 자식이군. 자오밍이 이를 갈았습니다. 2021년 12월 2일 새벽 5시, 윈난성 공안국은 긴급 수배령을 발동했습니다. 왕다슈와 일당 체포작전. 쿤밍시 전역에 수배 전단이 붙었습니다. 경찰 200명이 동원됐습니다. 자오밍은 수색팀을 이끌고 폐의류 공장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범인들의 흔적을 찾기 위해 공장 1층, 술병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담배꽁초, 빈 음식 포장지. 최근까지 누군가 이곳에 있었습니다. 지문 채취팀이 투입됐습니다. 술병, 문손잡이, 테이블. 모든 곳에서 지문을 채취했습니다. 오전 9시, 지문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왕다슈의 지문 확인, 그리고 다른 3명의 지문. 데이터베이스 조회 결과, 장펑 38세, 절도 전과, 리샤오룽 42세, 폭행 전과, 저우밍 35세, 사기 전과. 모두 전과자들이었습니다. 자오밍은 이들의 최근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CCTV 분석, 핸드폰 기지국 추적, 차량 번호판 조회. 오후 2시, 의심 차량이 포착됐습니다. 검은색 밴, 번호판 AD 8472, 차량 소유주 장펑. 이 차량이 12월 1일 새벽 3시, 쿤밍시 외곽으로 빠져나간 기록. 방향 북쪽. 자오밍은 즉시 추적팀을 구성했습니다. 오후 4시, 윈난성과 스촨성 경계 지역. 한 주유소 CCTV에 검은색 밴이 포착됐습니다. 시간 12월 1일 오전 7시. 주유소 직원 인터뷰. 네, 그 차 봤어요. 남자 4명이었어요. 급하게 주유하고 바로 갔어요. 어디로 갔는지는 북쪽으로 갔어요. 스촨성 방향. 자오밍은 스촨성 공안국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12월 3일 목요일, 스촨성 청두시 외과. 한 모텔에서 검은색 밴이 발견됐습니다. 경찰 특공대가 모텔을 포위했습니다. 새벽 5시, 돌입작전. 203호실 문이 부서졌습니다. 방 안에서 4명의 남자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마. 경찰이다. 특공대원들이 소리쳤습니다. 남자들이 깼습니다. 도망치려 했습니다. 제압됐습니다. 왕다슈, 장펑, 리샤오룽, 저우밍 모두 체포됐습니다. 12월 5일 토요일, 청두시 공안국 조사실. 왕다슈가 수갑을 찬 채 앉아 있었습니다. 자오밍이 그 앞에 섰습니다. 천샤오웬을 납치한 게 맞습니까? 왕다슈는 침묵했습니다. 증거가 다 있습니다. 지문, CCTV, 피해자 증언. 자오밍이 파일을 내밀었습니다. 왕다슈는 파일을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인정합니다. 왜 천샤오웬을 납치했습니까? 돈 때문입니다.
인신매매? 네. 왕다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왕다슈가 입을 열었습니다. 왕다슈의 자백. 인신매매 조직은 3년 전부터 운영됐습니다. 후난성, 광시성, 윈난성을 오가며 활동했습니다. 타겟은 젊은 여성들, 대학생, 직장인. 방법은 단순했습니다. CCTV 사각지대를 미리 파악, 납치 후 차량으로 이동, 윈난성 폐공장의 감금, 인터넷 암시장의 사진 게시, 농촌 신부 구합니다. 구매자들이 연락해 왔습니다. 산골 마을의 독신 남자들, 결혼하지 못한 남자들. 가격은 5만 위안에서 10만 위안, 약 900만 원에서 1,800만 원. 거래가 성사되면 여성을 인도, 돈을 받고 도주. 지난 3년간 피해자 수 17명. 자오밍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17명? 천샤오웬 외에 16명이 더 있다는 겁니까? 네. 그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다 팔렸습니다. 각자 다른 곳으로. 왕다슈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자오밍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명단을 대시오. 지금 당장. 12월 7일 월요일, 중국 공안부는 전국 단위 수색 작전을 발동했습니다. 인신매매 피해자 16명 구출 작전. 스촨성, 거이저우성, 윈난성, 광시성. 각 성의 산골 마을들. 경찰들이 한 곳씩 찾아갔습니다. 왕다슈가 제공한 명단. 류샤오메이, 24세. 거이저우성 산간마을. 장위, 26세. 스촨성 외딴 농촌. 천리, 21세. 윈난성 국경마을. 경찰들은 그들을 찾아냈습니다. 감금된 집들. 강제 결혼. 폭행과 학대의 흔적. 16명 모두 구출됐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심리적 트라우마, 신체적 부상. 어떤 이는 이미 아이를 낳은 상태였습니다. 어떤 이는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12월 15일 수요일, 창사시, 천샤오웬이 부모와 재회했습니다. 기차역, 천젠하와 장칭 위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차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천샤오웬이 내렸습니다. 깡마른 몸, 창백한 얼굴. 하지만 살아있었습니다. 샤오웬 나? 장칭 위안이 달려갔습니다.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천샤오웬이 울었습니다. 천젠하도 다가와 딸을 안았습니다. 세 사람이 울었습니다. 90일 만의 재회. 주변 사람들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누군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2022년 3월 18일 청두시 중급인민법원. 왕다슈 일당 4명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방청객으로 가득 찼습니다. 언론 카메라가 즐비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피고인 왕다슈, 장펑, 리샤오룽, 저우밍. 인신매매죄, 불법 감금죄, 폭행죄로 기소됐습니다. 검사가 기소장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들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총 17명의 젊은 여성을 납치, 감금하고 인신매매를 자행했습니다. 증거가 제시됐습니다. CCTV 영상, 피해자 증언, 금전 거래 기록. 피해자 대표로 천샤오웬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그날 밤 도서관에서 나왔을 때 저는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100m를 걷지 못하고 납치됐습니다. 90일 동안 저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상품이었습니다. 천샤오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살아 돌아온 건 기적입니다. 하지만 다른 16명의 피해자들은 더 오래 고통받았습니다. 이들에게 정의를 돌려주십시오.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변호인들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3월 25일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왕다슈 사형, 장펑 무기징역, 리샤오룽 징역 20년, 저우밍 징역 15년. 재판장이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의 범죄는 극악무도하며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사회 정의를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천 샤오웨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2022년 6월 중국 공안부는 전국 인신매매 조직 소탕 작전을 발표했습니다. 천 샤오웬 사건을 계기로 CCTV 사각지대 점검, 대학교 안전 강화, 실종자 신속 대응 시스템 구축, 후난성은 대학가 CCTV를 2만 대 추가 설치했습니다. 야간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외로 대학교는 학생 안전 교육을 의무화했습니다. 밤 10시 이후 순찰 차량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2022년 9월 17일 천 샤오웬 실종 일주기, 외로 대학교 캠퍼스, 도서관에서 기숙사로 가는 500m 길, 작은 추모비가 세워졌습니다. 이 길을 걷는 모든 이들이 안전하기를. 2021년 9월 17일을 기억하며 학생들이 꽃을 놓았습니다. 촛불을 켰습니다. 천 샤오웬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1년 전 이 길에서 납치됐던 천 샤오웬. 이제 그녀는 다시 이 길을 걷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릅니다. 밤 10시 가로등이 밝습니다. CCTV가 작동합니다. 순찰 차량이 지나갑니다. 천 샤오웬은 기숙사로 걸어갔습니다. 500m. 이번에는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후난성 장사식 교회. 천 샤오웬의 부모 집. 장칭 위안이 웨이보에 마지막 글을 올렸습니다. 1년 전 오늘 우리 딸이 사라졌습니다. 90일 후 기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기적은 포기하지 않은 경찰들, 도와주신 모든 분들 덕분입니다. 샤오웨는 이제 다시 학교에 다닙니다. 아직 상처는 남아있지만 치유되고 있습니다.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딸들이, 우리 아들들이 안전한 세상을 꿈꿉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샤오웬 씨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진실이 밝혀져 다행입니다.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2023년 현재 천 샤오웬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교육학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단체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고통을 겪은 이들을 돕습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천 샤오웬이 말했습니다. 중국 전역에서 인신매매 조직 87개가 척발됐습니다. 피해자 234명이 구출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찾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어둠 속에 갇힌 이들이 있습니다. 투쟁은 계속됩니다. 외로 대학교 도서관 앞. 밤 10시 학생들이 걸어갑니다. 기숙사로 500m 길. 이제 그 길은 밝습니다. CCTV가 지켜봅니다. 경찰이 순찰합니다. 천 샤오웬이 그 길을 밝혔습니다. 90일간의 어둠으로 그녀의 용기가 세상을 바꿨습니다.